시장의 흐름이 궁금하시다면 어떤 종목 매매해야 될지 망설여지신다면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김종효의 픽 출발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시장 그림부터 좀 짚어보고 오전장 흐름부터 체크하고 그 선택적인 이야기 들어가 볼 텐데요. 자, 오전의 흐름 김종효 이사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참 두 가지 포인트가 일맥상통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연결고리가 있죠. 환율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 환율도 1,390원 다시 올라온 상황이고요. 지금 자리도 외국인 매도 너무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환율보다 외국인 매매를 짚으신 배경이 있을까요? 네, 일단 외국인 매매에 의해서 지금 종목들의 흐름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결정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지수가 빠지는 것보다 제 눈에 더 들어오는 것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사면서 지금 하이닉스는 팔아서 두 종목이 지금 역전되는 것도 눈에 띄지만 삼성전자가 이렇게 버텨주면 지수가 덜 빠지는 것 같은 착각이 든단 말이죠. 그다음에 지금 코스닥이 거의 매일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매수는 장기적으로 봤을 땐 저는 뭐 당연한 일이고 저는 뭐 SK하이닉스보다 계속 삼성전자의 맞아요. 비중을 높여가자라는 주의지만 오늘 외국인들의 매매 자체가 전체적으로 매물량이 증가하는데 삼성전자를 덜 팔면서 삼성전자가 안 빠지면 그러면 다른 종목들이 빠지는 걸 삼성전자가 많이 커버해주면서 지수로는 별로 안 빠진 것 같은데 계좌 수익률은 뭔가 더 녹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타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일단 삼성전자를 사고 있는 것 장기적으로 보면 좋아 보이는데 단기적으로 보면 이게 또 지수에 약간의 왜곡 현상을 만들 수 있어서 오늘 선물 쪽에 신규로 매도하고 있는 물량 그다음에 삼성전자 매수를 통한 지수의 왜곡 이 두 가지를 한번 우리가 눈여겨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네요. 삼성전자 강하게 매수하는 건 긍정적이나 이게 지수 자체를 왜곡할 수 있는 오늘의 시장 상황은 저희가 좀 잘 면밀히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럼 이런 시장 안에서 좀 눈에 띄었던 섹터가 있다면 무엇이었을지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김종효 이사는 두 가지 섹터를 꼽았는데요. 방산 그리고 조선입니다. 조선 기자재 흐름도 굉장히 긍정적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어저께는 대한고래하고 조선이었는데요. 오늘도 뭐 대한고래 쪽에서 일부 이제 상사주들은 괜찮은 모습이긴 합니다만, 오늘은 뭐 방산주들이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조금 견조하고, 그다음에 조선주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건. 이 두 가지 업종 역시 마찬가지죠. 결국은 향후 수출과 관련된 기대감, 환율에 의한 추가적인 어떤 뭐 이익 증가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 업종이 모두 약간 모멘텀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방산주는 결국 뭐 폴란드 쪽에서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느냐 아니면 확실하게 숫자를 찍느냐라는 부분. 그다음에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상선에 대한 추가적인 기대감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미국 MRO를 딸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두 종목에 뭐 그렇게 밸류가 싸다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는 양상이어서 지금 어쨌든 시장 계속 바라보는 종목은 돌아가긴 하지만 수출이 계속 늘어나는 종목, 수출로 인해서 실적이 계속 좋아질 것 같은 종목군들을 돌려서 사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화장품, 전력주, 방산, 조선주, 반도체 뭐 이 종목군들은 지수가 뭐 크게 레벨 다운하지 않는 이상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산과 조선의 공통점은 수출, 이에 따른 실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오늘장 안에서 모멘텀이 있는 두 섹터의 움직임도 저희가 포착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런 날은 어떤 섹터 안에서 어떤 종목을 발굴해야 되는지 참 망설여집니다. 그동안 김종효 이사님이 좀 간지러웠던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그런 섹터들을 많이 꼽아주셨거든요. 의료업종을 봤을 때도 그랬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궁금증, 간지러운 부분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효의 픽,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선택은 정유주로 향했습니다. 하반기 회복 기대감이 있긴 한데 단기적인 충격이 좀 우려된다라고 꼽아주셨어요. 그래도 회복 기대감이 있다면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2분기 실적을 주가가 어느 정도 반영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 자체가 시장에 생각했던 것보다 낮거나 그 정도 수준으로 나올 경우에는 반등 자체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SOL 기준으로 4천억을 생각했다가 지금 1,000억대로 깎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충격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먼저 준비된 그림 보시면 결국 정유주는 유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재고자산 평가 이익도 물론 작용을 한다라고 봐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결국은 정제 마진이잖아요. 근데 정제 마진이 전체적으로 지금 살펴보시면 최근 들어서 고개를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실적은 레깅돼서 반영됩니다. 지연돼서 반영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떨어지고 있는 게 적어도 3분기 초반까지는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3분기 초반까지의 실적 회복은 일단 쉽지 않다라고 봐야 되고요. 현재 이 정도 레벨 올라가는 거로는 어림도 없죠. 좀 더 강하게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결국은 이 정제 마진의 회복 없이 정유주의 긍정적 관점을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정제마진 회복 없이는 주가 회복도 어렵다. 정제마진 회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뭐예요? 네, 결국은 석유 수출 물량, 그다음에 수요 증가 이 두 가지가 되겠죠. 근데 이게 뭐 정책적인 흐름도 결부되어 있고 오펙의 생산량도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뭐 정말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오펙은 공급을 줄이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네. 그런데 석유 제품은 또 만들어낸 국가들이 얼마나 이걸 수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니까 결국 정제 마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축은 수요와 공급이 결정할 것인데 지금은 공급단보다는 수요단에 있어서의 움직임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여서 글로벌 경기가 계속 슬로우 다운한다면 수요 쪽에서는 폭발적인 양상이 나타나긴 어렵거든요. 네. 그렇다고 또 공급을 아주 크게 줄이기도 어려운 그런 구간이고요. 다만 좀 눈에 띄는 것은 오펙 플러스는 크게 늘리지 않는 구간, 미국도 더 이상 늘리기는 어려운 구간으로 접어들고는 있어서 그러면 하반기에 최소한 더 빠지거나 최악의 국면으로 가지는 않겠구나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악재의 정점을 지났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악재의 정점을 지나는 중 정도로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악재의 정점을 지났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씩 나타내는 모습이라서 오늘 정유주에 대한 정리가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로는 일단 당장 눈앞에 있는 이 충격, 실적에 대한 우려감을 짚어봤는데요. 자, 두 번째 포인트를 통해서 저희가 눈여겨봐야 되는 내용 하나 더 보겠습니다. 결국 증권가에서 얘기하는 건 하반기의 반등이에요. 근데 이걸 기우제다라고 이사님은 표현하더라고요. 증권가가 하반기 반등을 눈여겨보는 이유 중 하나가 여름에 이 무더위가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가 미국에서 8월에서 10월 사이에 4개에서 7개가량의 허리케인이 예고가 돼 있다라고 해요. 그럼 결국 공급에 문제가 생기고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겠냐라는 분석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판단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모르는 거죠. 네. 정말로 지금 우리나라도 너무 더우니까 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죠. 우리나라도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은 태풍이 와서 뭐 타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준비된 그림 보시면 네. 인디언 기후제가 확률이 100%인 건 비 올 때까지 계속 빌어서 확률이 100% 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불타고 있다. 너무 더운 지역들이 많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분명히 허리케인도 많이 불어올 거고 허리케인이 불어오면 미국 동부 쪽에 타격을 가면서 미국의 정유시설들이 일부 망가질 거고 그러면 가동률이 떨어지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석유 제품이나 석유화학 제품들의 수급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가 결국은 하나의 그 로직 구조인데요. 맞아요. 이 로직 구조는 우리가 그냥 아직은 기원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나. 이게 나타났다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수요의 문제라고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요가 늘지 않으면 공급이 좀 줄어드는 것만으로 가격의 본격적인 회복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이 정유업종의 전반적인 포인트에서 하반기를 긍정적으로 봤던 그 두 가지의 논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확률 기준에서는 그렇게 높은 확률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게 나타날지도 확률이 불확실하지만 그게 나타난다고 해서 반드시 정제 마진이 올라간다라고 보기에도 아직은 제가 보기엔 조금 희망 사항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위가 예고된 것도 맞고 그래서 허리케인이 올 가능성이 높은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유사들의 바로 수익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 비가 내릴 때까지 비는 기후제를 좀 예시를 들어주셨는데요. 자, 일단 저희가 본 첫 번째, 두 번째 체크포인트는 일단 정유주의 부담이 되는 요소였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정유주를 정리하며 저희가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이 있다면 무엇을 보고 그 종목을 선택해야 되는 걸까요? 마지막 포인트로 알아보겠습니다. 정유주 가운데 그래도 나름 탑픽이 있다라고 하던데 저희가 주요 3사를 많이 꼽잖아요. 좀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3사의 투자 전략이 지금 다 다릅니다. 네. 왜냐하면 실제로 SOE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퓨어하게 정제 마진에 따라서 주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제 마진이 개선된다면 그냥 SOE를 사면 됩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제 마진의 회복에 대한 개연성이 낮다면 SOE를 배당 하나만 믿고 사기에는 조금 불확실한 측면이 있는 거죠. SK이노베이션, ENS와 합병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합병을 하게 됐을 때 정말로 SK온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지. SK온이 회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합병 효과는 줄어들고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기존 주들에게 엄청난 항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은 실제로 지금 업황보다는 업황 외의 것들이 주가를 계속 들썩이게 만들고 있어서 이것은 뭐 트레이딩 구간이지 현재 투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기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준비된 그림을 하나 보면서 어쨌든 그나마 지금 가격이 개선되고 있는 건 천연가스의 가격이 좀 개선되고 있고요. 반대로 WTI 가격은 최근에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면 국내에서 그나마 천연가스와 가장 연관되어 있는 종목이 현재 뭐 대한고래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냐라고 봤을 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천연가스에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한국가스공사라고 하는 독점 기업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LNG 저유소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기업, 그다음에 배당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되고 있는 기업, 현재 BPS 대비해서 저평가되고 있는 기업이 좀 더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대한고래의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라서 긍정적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국내 기업은 GS 에너지를 갖고 있는 GS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SKENS도 이를 갖고 있지만 SKENS는 SK이노베이션을 합병하면서 이게 희석된단 말이죠. 네. 그러면 저는 순수하게 지금 천연가스 가격과 시황에 가장 연동될 수 있는 국내 기업은 GS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3사 중에서는 지금은 GS를 보는 게 좋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왕고래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긴 한데 이것과는 무관하게 천연가스가 상승한다면 이에 따른 수혜를 가장 많이 누릴 수 있는 기업으로 GS를 꼽아주셨습니다. 정유주들 참 부담스러운 자리임은 맞습니다만 그 안에서도 저희가 근본적으로 큰 그림을 잘 체크해서 다가가야겠다라는 판단이 드는 시점이었고요. GS 여러분들도 잘 체크해 보시죠. 한 가지 더 이사님께 좀 월요일이니까 좀 궁금증을 해결해 보고 싶어요. 저희가 오늘 장에서는 일단 외국인 수급 부담스럽다라고 정리해 주셨는데 이번 주 흐름을 본다면 가장 면밀히 체크해야 되는 걸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네, 결국은 외국인들의 현물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현물이 최근 들어서는 지수보다는 종목 선택에 가까운데 그 종목이 삼성전자다 보니까 지수에 영향을 준 거거든요. 네. 그러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팔아도 부담이고 삼성전자만 계속 사도 부담인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이 이렇게 지수가 밀릴 때 오히려 다른 종목으로 좀 더 흩뿌려지면 그러면 종목군들의 흐름이 괜찮아질 수 있어서 저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계속 말씀드린 건 2,800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점을 올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만약에 삼성전자마저 붕괴되면 다시 또 저점을 깨면서 시장은 또 지리한 박스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가장 주목해봐야 될 건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매수 강도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매수 강도가 제가 보기엔 너무 이쪽에만 집중돼도 문제, 이걸 팔아도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말고 다른 종목을 균형 있게 사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올 때 긍정적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 있을 마이크론의 실적이 과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더 갈라놓는지 아니면 동일한 방향으로 같이 이끄는지 이 두 가지가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자, 이번 주에도 저희가 주목할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주셨어요. 외국인의 수급 강도, 삼성전자에 너무 집중되지는 않는지 시장의 건강을 위해서 이 부분을 체크하자. 그리고 또 마이크론 실적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격차를 어떻게 더 벌릴지 좁힐지 이 부분도 여러분 이번 주에 잘 점검해 보시죠. 자, 결론적으로 오늘 김종휘의 픽은 정유주 안에서도 GS였습니다. 그 속 내용들 잘 기억해 보시죠. 지금까지 김종휘 의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